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책이 없는 당이죠. 쓰레기 같은 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국민의힘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재명 저 범죄자를, 전과자를 이 나라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이번에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까? 가만히 놔두면 이재명은 재판에 의해서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계엄을 선포해서 이재명에게 살 길을 터준 거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또 국민의힘이 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서 이준석을 내쫓은 것 또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대한민국의 거대한 걸림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도 또한 변호사들, 측근 변호사들을 통해서 윤석열 어게인인가 윤버지려나 이런 개념 없는 젊은 변호사들이 헷짓거리를 해서 보수를 또 갈라치기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이 묵인하고 있습니다. 방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국민의힘 바빠졌습니다. 이재명 지지율 50%를 드디어 넘어섰습니다. 국민의힘 바빠졌나 봅니다. 이러니까 결국 우리 모두 보수들 힘을 합치자. 우리의 당이 있건 우리 당이 아니건 모두 힘을 합치자고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바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힘을 합치자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 주장의 포인트는 다름 아닌 우리 당이건 아니건 모두 다 힘을 합쳐야 된다입니다. 공교롭게도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명령으로 이준석을 쫓아낸 윤 측근들과 윤핵관들 이때 입 다물고 있다가 이준석에게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 후보 아직까지 본인의 소신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자기 자력으로 밤에는 유튜브 생방송을 하고 고속버스 타고 내려가서 새벽 5시부터 지역 순회 1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누구도 없습니다. 홀로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돈 들이지 않고 선거하는 법을 귀신같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준석 후보이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이준석 후보이기에 가능합니다. 이렇듯 지명도를 높인 것 또한 이준석의 능력입니다. 누구 백으로 누구의 힘으로 오늘날 이준석 된 게 아니라 오로지 본인의 능력과 부지런함과 행동력과 실력, 방법론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완벽한 육각형 인격자이기에 저는 인격자라고 그러고 싶습니다. 인물이기에 지금 이러한 오늘날의 이준석이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되자 이준석이 너무 똑똑하고 올곧은 사람이다 보니 갖은 가짜뉴스 음해로 이준석을 내쫓아놓고 아쉬우니까 이준석 의원에게 직접적인 아니고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준석 후보도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것만은 막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험한 인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한동훈 대표도 위험한 인물, 또 이준석 후보도 마찬가지로 위험한 인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누가 국민의힘 후보가 될지 모르지만 누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더라도 이준석 후보와 힘을 합하지 않으면 이재명을 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경우의 수 4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준석이 얼마나 대한민국 정치에 얼마나 소중한 인물인지
내가 이준석 관련된 영상을 만들면 이준석은 싸가지가 없다 뭐 이러면서 여기저기 극우 유튜브 다니면서 기동량한 내용을 가지고 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준석이 왜 이번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중요한 인물인지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의 수,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 후보로 결정된다면 이준석, 한동훈, 김종인 이 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다. 바람직한 사람이다. 좋은 정치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별의 순간을 한동훈에게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김종인 위원장을 정치 스승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될지 김종인 위원장이 중간 조정자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뭉쳐서 이재명을 잡을 수 있는, 꺾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준석이 여기에서도 핵심 코어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한덕수 총리대행 아직 출마 결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제 국민의힘에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 국민의힘의 후보가 이제 결정되면 한덕수 후보는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협상을 해야 됩니다. 합의를 해야 됩니다. 홍준표 대표가 후보로 뽑히는 순간 한덕수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하고 이 세 사람이 마음을 합해야지 이재명이를 꺾을 수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홍준표 후보하고는 잘 통합니다. 서로 인정하는 사이입니다. 서로 뭐라 그럴까요? 정치적으로 합의점이 있는 두 사람입니다. 그러면 홍준표가 후보가 됐을 경우 한덕수 후보가 세 후보가 힘을 합쳐서 이 세 사람 중 누가 후보가 될 것이냐를 상식적으로 합의를 해서 아마 한 사람의 후보를 만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홍준표 후보 본인이 짱을 해야 된다. 후보가 보수의 후보가 돼야 된다고 우길지 모릅니다. 이럴 때 이준석 후보가 중간에서 한덕수 후보와의 관계 사이에서 아마 거중 조정을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뽑힐 경우 한덕수 후보하고 뜻을 같이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양보할 수도 있습니다.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인성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럴 때 이 두 사람이 양보를 해서 어느 누가 국민의힘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이때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여기에 같이 협력하지 않으면 이재명 꺾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은 국민의힘 후보 누가 되든 반드시 이준석하고 손을 잡아야 됩니다. 다만 이준석은 자기를 내쫓을 때 나쁜 방식으로, 야비한 방식으로 이준석을 내쫓았기 때문에 이준석은 어음은 안 받겠다 그랬습니다. 본인은 현찰을 받겠다 그랬습니다. 그 현찰이 본인이 보수의 후보로 본인이 나서든지 아니면 나서지 않고 누군가 한동훈이나 홍준표나 한덕수 총리 대행 중에 누군가를 지원하는 사람으로 나설 경우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 모든 정권을 이준석 후보에게 주겠다는 현찰을 받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 현찰이 무엇일지 이준석은 나름대로 보관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연 이준석이 국민의힘 보수 후보들과 손을 합칠 경우, 마음을 합칠 경우 이준석이가 마지막으로 들고 나올 그 현찰 어떤 조건을 내걸지 저는 지금부터
기다려집니다. 기대됩니다. 이준석 후보는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이재명에게 정권이 넘어가는 것은 막아야 된다는 그런 정치 철학 정도는 갖고 있기 때문이죠.